네, 안녕하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허경영의 무료급식. 계절은 어김없이 생동감을 불어넣어주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세상 민심은 녹록하지가 않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은 엄동설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는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바로 서울 종로 3가 탁골공원 뒤 낙원상가 입구의 거리가 그것으로서 요즘 매일 새벽부터 노인 빈곤층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룬다. 무료급식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이다. 하루의 끼니를 위해 여기에 목을 매는 이도 있다니 마음이 참으로 찹찹하다. 저 노인들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누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을까? 한 개인이 무료급식을 45년간 했다면 믿음이 가겠는가? 그 일을 그의 나이 22세부터 했다면 믿겠는가? 이런 무료급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인 허경영이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이 또 있을까? 그의 나이 불과 20대 때부터 무료급식이 가능했던 것은 재벌가인 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불우이웃 돕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그의 나이 40세의 주간 중앙신문에 나온 한국의 페스탈로치란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 당시에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에 쓴 비용만 해도 980억 원에 달한다. 요즘의 화폐 가치로 치면 1조 원에 가깝다.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의 출세와 호의호식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대부분의 돈을 불우이웃 돕기 등에 충당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어렵게 자랐고 배를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는 하늘궁에서 강연, 강의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약 80억 원의 세금을 내고 있고 무료급식을 하는데 한 달에 약 1억 원을 돈을 쓰고 있다. 무료급식에 있어 혜택을 보는 사람만 해도 매일 약 500명이 달한다고 하니 1년이면 연 인원이 무려 18만 2,500명이 된다고 한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가 무엇이 아쉬워 그럴까? 그는 남을 돕는 일에 타고났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민가다. 그가 선거에 출마했던 기간에만 무료급식을 하지 않았다. 작년 추석 때 무료급식의 현장을 목격한 한 젊은 분이 감동을 받은 나머지 허경영 이분을 널리 폭로한다라는 유지 글을 써서 화제가 됐다. 이처럼 무료급식의 현장을 봤다면 반응을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수도 서울의 중심지에서 그것도 그 지역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치인이 이곳을 찾아 봉사자를 격려하고 허경영의 선행을 알렸다는 등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말이 될 법인가? 선행일수록 장려해야 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선행자가 나오고 기업가나 종교인 등에서도 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무료급식을 보도한 언론은 지금까지 국제 뉴스가 유일하다. 허경영의 무료급식은 기사거리가 될 만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다. 비애감마저 든다. 문제는 공영방송이다. 얼마 전 모 방송사가 무료급식의 현장을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개돼야 할 주인공과 그의 선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럴 거면 급식 현장은 왜 내보내나? 그를 보란 듯이 약이라도 올리겠다는 의도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아닌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도 남았을 것이고 종교인이나 재벌가였다면 언론에 크게 보도를 했을 것이다. 난 허경영이 어때서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어떤 홀대에도 서러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심정을 모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따름이다. 왜 인간은 이 일에 인색할까? 그가 뭘 잘못했기에 그럴까?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작년 말경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로 임명된 그는 분명 화제의 인물임에도 그의 직함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 또한 언론에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만 왜 거리를 두는 걸까? 그가 두렵다는 반증이고 그를 언론에 띄우기만 하면 그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 그는 지금까지 올곧게 살았다. 그는 사기꾼도 아니고 종교를 초월하였을 뿐 종교를 가진 교주도 아니다. 사기꾼이 대통령이 3번이나 나올 수 있겠는가? 교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그가 사입이면 무료급식을 할 리가 없다. 그의 무료급식은 사실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아무리 흠집을 내려 해도 잡힐 게 없다. 허경영만큼 선행을 많이 한 인물도 없다. 드물다. 허경영만큼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은 눈을 닫고 봐도 없다. 허경영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았고 방송 출연도 제한했다. 그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 그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등을 돌린다. 모종의 압력이 있었다는 설이 빈말은 아닌 것 같다. 중진 가수의 말 맞다나 패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했지만 천국에서나 알아줄까? 부시를 만났고 트럼프를 만났음에도 방송이 앞장서서 거짓이라고 말했다.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걸까? 잘 알려지지 않는 허경영의 무료급식. 그의 선행은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45년간 무료급식을 하고 봉사활동에 매진한 허경영을 세상에 폭로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지만 또다시 그에게 훈장을 줘야 마땅하다. 진시황의 불로초와 허경영의 불로유. 인간은 불로장생할 수 있는가? 불로장생은 인간의 영원한 로망이다. 그리하여 중국 민족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 영정은 불로초를 찾아 동방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는 남원을 정벌하고 북쪽으로는 흉노를 타격하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또한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헌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마침내 중국 최초로 통일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시황제라 칭했다. 그런 그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불사약이 필요했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은 서복은 BC 219년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데리고 2번 이상의 원정대를 꾸려 동방으로 떠났다. 중국의 동방은 한반도와 일본이다. 실제로 제주도, 서귀포, 지명에 서복의 근거가 남아있고 일본 와카야마현이라는 서복공원과 서복 무덤도 존재한다. 진시황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불사약인 불로초 구하기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때는 바야흐로 진시황의 불로초 프로젝트가 있은 지 2200여 년이 지났다. 진시황의 바람에 실현된 것일까? 지구촌 극동의 대한민국에 드디어 불로초를 대신한 불로유가 등장하였다. 불로유란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늙지 않고 장생하는 우유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진시황의 불로초에 대비되는 말이다.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불로초가 불로유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등장한 것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신인님의 작품이다. 과연 진시황의 불로초 대박로는 대한민국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목화 인류는 신인으로 불리우는 허경영에 의해 비로소 장생불사의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진시황의 불로초 프로젝트가 완성을 본 것이다.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명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에는 2m짜리 썩지 않는 대형 케이크 3개가 있고, 길게는 3년이 지난 크고 작은 썩지 않는 우유가 수백 개가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우주의 저편에서 날아온 수많은 비행 접시 편대가 찍혀 있는 사진, 신인 허경영이 몸에서 발사되는 우주 에너지 사진 등도 전시되어 있다. 썩지 않는 케이크와 썩지 않는 우유, 그렇지 않다. 한자 말로 바꾸면 불로유다. 220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진시황까지 올라가면 불로초다. 장생 불사의 돌을 닦던 노자 시대까지 가면 불사약이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황우석 박사를 생각하게 한다. 1999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황우석 박사는 송아지 영롱이를 체세포 복제 기술로 탄생시킨 쾌거를 이루었다. 체세포 복제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동물의 몸에 있는 체세포 하나를 떼어내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동물의 체세포 복제를 인간으로 치환해서 말하면 바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비밀의 실험실에서 이미 복제 인간이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기술은 세계 최초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가치가 8조 달러, 8천조가 된다고 한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를 통한 동물 복제 기술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았을 때의 가격이 그러하다면 신인 허경영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불로유는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 가치는 천천히 계산해 보기로 하고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보자. 허경영의 썩지 않는 케이크, 썩지 않는 우유, 다시 말해 불로유는 어떤 형태와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을 현대 물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 것일까? 냉정하게 말하면 현대 물리학으로는 허경영의 불로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허경영의 불사약, 불로초, 불로유는 암흑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암흑물질이란 현대 물리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원소는 114가지, 114가지가 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114가지의 원소 이상의 것을 암흑물질이라고 한다. 허경영은 현대 과학이 사용할 수 없는 암흑물질을 이용하여 우유와 식품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허경영이 사용하는 암흑물질을 현대 과학적 용어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텔로미어 고정술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80억 인구 중에서 오직 허경영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텔로미어 고정술이란 또 무엇일까? 텔로미어란 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텔로서에서 따온 말이다. 인간의 세포는 대개 100쪽에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세포에는 핵이 존재하여 그 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46개의 염색체에는 말단 꼬리 텔로미어 부분에 4만 개의 DNA와 50만 개의 유전자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10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에 4만 개의 DNA가 50만 개의 유전자가 붙어 있으니 생명의 실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대한가. 인간의 구성단위인 세포 하나하나는 대개 60번을 분열하면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60번을 분열하는 중에 염색체 꼬리 텔로미어에 붙어있는 4만 개의 DNA와 50만 개의 유전자는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점점 꼬리가 짧아진다. 세포가 60번을 분열하여 염색체 꼬리 텔로미어가 다 닿아버리면 생명은 멈춘다. 그것이 노화이며 죽음이다. 놀랍게도 허경영은 이 염색체에 붙어있는 텔로미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인류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을 허경영은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허경영은 세포 분열을 멈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유가 썩지 않는 것이다. 우유의 세포 분열이 멈춰버리니 세포의 염색체 꼬리에 붙어있는 DNA와 유전자가 짧아지거나 손상을 입을 이유가 없다. 노화나 죽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름하여 허경영의 텔로미어 고정술인 것이다. 썩지 않는 케이크, 썩지 않는 우유는 실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에는 인류의 고민거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전시되어 있다. 허경영의 하늘궁에는 우주의 비밀, 생명의 실상, 불로장생의 기술, 영원한 삶, 과학 끝판왕, 비행 접시의 비밀, 백궁 하늘에서 온 소원 바위,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과학적, 양자역 학과, 우주 물리학 모든 것이 하늘궁과 허경영에게 있는 것이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먹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허경영의 불로유는 검증되고 확인된 것이다. 난치병에 효염이 있고 피부병에 있는 사람에게 바르면 특효약이 된다. 암흑물질에 구성되어 있는 허경영의 불로유는 이미 모든 갓난과 질곡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싶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에 팔고 있는 우유를 팩이든 병이든 사서 그 팩이나 병에다 허경영 혹은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고 상온에 그냥 두었다가 필요할 때 먹어도 되고 환부에 발라도 된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허경영의 신성을 믿지 않거나 허경영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허경영의 안티들이 실험을 해봐도 된다. 특히 허경영의 안티들에게 말하고 싶다. 허경영의 불로유를 실험하라. 그리하여 허경영의 불로유에서 어떤 흠집을 찾아보라. 안티들이여, 그대들이여, 비록 안티들이라고 해도 그 우유를 먹으면 불사약이 된다. 효과가 만점으로 나온다. 집안에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돈 없고 백 없어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들에게 불로유를 공급하고 그들을 주시해 보라.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는 세계인의 이수가 곧 등장할 것이다. 허경영이란 이름과 사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암흑물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에서 폭풍처럼 터지는 기적과 이적과 초과학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모든 식품에 존재하는 방부제를 모두 추방하고 있다. 농약도 방습제도 화공약품도 식품에서 추방하고 있다. 전자파도 차단하고 있다. 모든 식품과 산업에서 허경영 이름과 허경영 사진이 붙지 않는 것이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영이 식품회사나 전자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을 대신해서 로열티 대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허경영과 하늘궁의 로열티 수입으로 국민 배당금과 전 세계 통일 자금을 충당할 것이다. 한편 전 세계의 식품회사와 전자회사는 허경영의 이름과 허경영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물건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허경영의 이름과 허경영의 사진은 임계점에 왔다. 비등점에까지 왔다. 허경영의 주가는 폭발할 것이다. 밝아오는 새벽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